2분의 1 두께로 공을 때리시면 하단 당점 6시 3팁을 주고 하단 당점으로 이 공을 치면은 이 공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렇게 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얘가 2분의 1 두께, 즉 4두께고 이렇게 있으면 8분의 8 두께, 즉 정면으로 이 공을 쳐야 이 공이 끌려오죠. 자, 근데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여기에 있으면 4두께, 여기에 있으면 8분의 8 두께, 8분의 4 두께, 8분의 8 두께면 이 45도 대각선에 있는 이 공은 우리가 정사각형에서 요거는 4분의 3 두께로 치면 되는 거예요. 이 공은 여러분들 4분의 3 두께로 이 공을 겨냥해서 치시면 이 공이 맞는 거예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쪽에 끌고 와서 왕쿠션일 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배치에서 공을 치는 거지 이렇게 있는 공은 안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나 요렇게 가 있는 공을 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을 칠 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공을 칠 때 이 공은 만약에 제가 8시 3팁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공을 치게 되면 이 회전력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목적구가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은 두껍게 쳐도 회전을 별로 안 주죠. 그렇다고 안 주면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갈 때 회전을 빼고 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칠 때는 8시 당점이 좋긴 좋은데 8시 당점으로 치는 게 좋은데 8시 당점은 맥시멈 회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9시 3팁도 맥시멈이고 8시 3팁도 맥시멈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회전을 쓰긴 쓰는데 7시나 7시 반 정도만 주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7시나 7시 반 정도 회전을 주고 이 공을 치게 되면 방금처럼 회전이 별로 없으니까 목적구가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 생기는 거냐면 죽여치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공을 때리면 죽여치기 형태의 그런 느낌의 공의 흐름이 생겨요. 회전을 별로 안 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두꺼우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8시 당점으로 공을 공략하게 되면 내 공의 회전이 많기 때문에 쿠션에 맞았을 때 이렇게 공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거는 불편하다. 물론 어떤 분은 야 나는 이 공을 맞춰갖고 빨간 공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 공을 이쪽으로 모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코너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점에서 공을 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공이 즉 수구의 스피드를 죽여야 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야 그럼 힘 조절하면 치면 되지. 하지만 이 제일 잡고 있는 이 빨간 공이 저기서 갔다가 이만큼 올 정도면은 완전히 죽여치기가 아니라고 하면 공을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수구의 스피드가 살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구의 스피드를 억제도 시키면서 그 다음에 공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건 회전이니까 이 회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공을 진짜 6시 무회전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 이런 부족한 일이 생겨서 안 맞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세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공은 배치상으로 딱 보면 제일 기본 배치가 여러분들 제일 기본 배치가 이 공은 45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 공을 칠 때 얼마로 친다고 했어요? 45도로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4두께, 5두께, 6두께, 7두께, 8두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6두께니까 얼마로 치면 돼요? 그렇죠?
4분의 3 두께로 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께. 그러면 요 상태가 바로 이 공이 놓여 있을 때 일자 배치가 아니고 조금 공 반개 정도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우리가 위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상단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기울기를 가졌을 때요, 요거를 4분의 3으로 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4분의 3 두께로 치면 내 공이 맞고 온다. 똑같다. 공을 치는 방법이 다이렉트로 맞추는 거랑 똑같다. 여기서 지금 이런 배치에서, 자, 이거는 일자겠죠? 일자에서 공을 쳤을 때 이런 45도 각도로 이루고 있는 이 목적구에 공을 가려고 그러면 4분의 3 두께를 치는 게 맞는 것처럼 왕쿠션으로 치려고 할 때 4분의 3 두께로 똑같이 공을 때리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4분의 3 두께의 공을 겨냥을 하고 당점을 7시나 7시 반 정도 줘서 회전을 살리지 않고 이 공을 그대로 4분의 3 두께로 땅 때리면, 자, 스피드도 별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공이 굉장히 완벽한 형태의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어려웠다. 그냥 무조건 끌어치기만 했다. 나는 이런 공이 나오면 무조건 1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훈련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되는데요.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는데, 이 공을 한 150 정도 되신다고 하면 이때부터 시도를 하셔야 돼요. 150 정도가 된 상태에서는 이 공을 바꿔야 당구 실력이 200, 250, 30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제일 못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150, 120은 어차피 일반적으로 이런 공을 칠 때는 이 공을 모아치는 순간에 이거는 15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을 치시는 분들은 당구 자체가 300, 400들이 이렇게 공을 겨냥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300, 40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공을 잘 못 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을 칠 때 부담감을 느껴갖고 공의 스피드를 부여해서 이렇게 조금 공이 찢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득점은 된다 이런 얘기죠. 득점은 되지만 공이 모아치지 않는다. 자, 이 상태에서 수구의 스피드를 살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트로크에 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스트로크 중에서 팔로우를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팔로우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공이 있을 텐데, 팔로우를 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으로 잘 보이려고 해서 그냥 짧게, 손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공이 나오면 아주 짧게 딱 공은 이 깊이 자체를, 이 스트로크의 깊이 자체를 공 반개나 공 한 개 정도만 딱 때리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들어가는 팔로우를 하면 이 큐 자체가 깊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스피드가 세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방송 보시는 어떤 분은 나 500인데 나는 이렇게 있어도 부드럽게 칠 수 있어. 그럼 이분은 이렇게 치세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잘 안 해보셨던 분은 짧게 슛으로만 딱, 공 반개나 공 한 개 정도만 딱,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이 좋은데, 이때 이렇게 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잘 살펴보면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 각도를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끌어치기와 분리의 그 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끌어치기와 이쪽에 공을 쳤을 때 끌림과 그다음에 이쪽의 분리, 공 자체가 분리가 되는 것 자체를 혼합을 한다는 거예요. 혼합을 해서 공을 때리니까 공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짧게 딱 쳤지만 무리하지 않는 스트로크가 돼요. 이렇게 공을 때리게 되면은 공이 좋아지죠.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의 공들이 스트로크가 어떤 경우가 이런 스트로크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짧게 스트로크를 딱 해줬을 때요, 이런 공을 모아칠 때 쓰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스트로크를 이렇게 공을 공략해서 이 공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짧게 딱 잡아서 딱 힘 조절을 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 안 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연구한 이 모델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럽 선수들이 다 공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부드러움을 많이 강조를 해요. 큐를 쭉쭉 놓서 공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쭉쭉 놓서 공을 치라고 하죠. 쭉쭉 넣어서 공을 쳐도 돼요. 근데 쭉쭉 넣어서 공을 때리게 되면 얘가 백스핀이 많이 먹어서 수구의 스피드가 엄청 빨라져요. 저는 지금 그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팔로우를 보여주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워낙 이쪽으로 훈련을 많이 해서 짧게 딱 때리게 되면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이 남아있을 때 그러한 짧은 스트로크로 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살짝 가속을 해주셔야 돼.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끝에 가서 큐를 놔버려요. 끝에 가서 큐를 놔버리면 공이 또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로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너무 강력하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강력하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난 그렇게 치면 공이 좀 센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스트로크 자체를 짧게 하라는 얘기예요. 짧게 탁 그 정도까지만 딱 가면서 큐끝을 그때 가서 그 지점에서 딱 스탑을 딱 해서 공을 멈춰주면 내가 큐를 멈춰준다는 얘기죠. 큐를 멈춰주면 멋진 공이 됩니다. 멋진 공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볼까요? 안 들어갔어요? 신경 써서 딱 각점 딱 놓고 공 맞았습니다, 여러분. 또 확인해 주네요. 확인까지. 아이고, 공이 너무 이렇게 이뻐요. 또 확인까지 해주니까 땡큐죠. 바로 이렇게 이 공을 끌어치기 할 때 이 방법으로 공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되어 있고 내 공이 이렇게 공 반개 정도나 공 살짝 그 정도 선에 서 있으면 이 공은 6두께로 되어 있다. 8분의 6 두께로 공을 치는 거랑 똑같다. 직접 치나 이렇게 치나 똑같다. 그래서 딱 놓고 딱 안 할 수 없죠. 이 공 여러분 딱 보니까 이 공 이렇게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유혹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에 와서 이거를 도전을 해야 돼요. 힘 조절을. 근데 힘 조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공을 지금 맞추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이 공은 지금 득점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왜? 끌어치기를 좀 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이러한 밀림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점을 정확하게 아래 당점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공을 치시면 됩니다. 큐대를 너무 들지 않고요. 이 당점을 밑에 부분을 치고 그대로 그 부분을 겨냥해서 공을 때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쳤을 텐데 못 들어갔어. 말만 너무 많아서. 제 당구 방송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 말 많으면 누구 꼴 난다 이렇게 댓글을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딱. 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이 만약에 이렇게 공이 섰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야 뭐 그냥 끌어치기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백시키잖아요. 그렇죠? 정면 끌어치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면으로 끌어채야 제 공이 180도 왼쪽으로 오는 공이야.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뭐 계산하고 자식도 없잖아요. 지금 치고 싶은 건 왕쿠션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이 배치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45도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그대로. 자, 여기 있으면 45도인데 이 공이 여기에 있으면 즉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7두께 정도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5도로 되어 있으면 4두께, 5두께, 6두께, 7두께, 8두께. 노란 공이 6두께. 요 빨간 공이 있으면 7두께 정도로 공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7두께로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두껍게 쳐서 왕쿠션으로 얇게 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공이 나올 때 무리하게 해서 8두께로 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두껍게 친다는 거예요. 엄청 두껍게 쳐서 공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적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네, 쫄지 마세요. 왜? 7두께를 치면 얇을 것 같아서 노랑 쪽으로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도한 두께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7두께로 공을 겨냥해서 가볍게 가. 스윙을 짧게 스윙을 짧게 간결하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것도 안 되시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경우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브릿지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안 좋다. 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공이라고 하면은 내 손이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서 닿을 수가 있는데, 즉 왼손이 쿠션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내 공의 브릿지를 잡기가 좋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브릿지를 잡기가 굉장히 좋은 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바깥에 나가서 공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즉 브릿지를 쿠션의 위치에다가 공을 놨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놨을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른손만 신경 써서 왼손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왼손을 단단하게 잡으셔야 돼. 왼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왼손이 흔들리지 않고 큐끝을 보세요. 큐끝을 그대로 고두께로 그대로 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을 정확하게 잡아야 두께도 흔들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공이 빨라지는 거를 내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빨라지는 거를 잡아낼 수 있다. 과하게 센 거를 내가 잡아낼 수 있다. 자, 갑니다. 요거 가서 8분의 7 두께로 이렇게 딱. 바로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 공을 야, 나는 이게 한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45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두께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4두께 정도로 공을 공략하시고 7시당점을 주시고 4두께로 딱. 죄송합니다. 조금 얇게만 했어요. 정확하게 가서 4두께 정도로 놓고 이 공을 딱. 그쵸? 그러면 공이 안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공이 여기 있으면은 거의 5두께 정도로 치셔야 돼요. 5두께 정도로. 자, 갈게요. 5두께로 이 공을 공략을 해서 두꺼워요. 그대로 딱. 회전을 별로 안 주니까 공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별로 안 주니까 공이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면 6두께. 자, 요거 두 칸 하나니까 6두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칸수랑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거리면 4두께로 치고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잘못했다. 미안해. 어떻게 이게 맞았냐? 여러분 같은 거리에 있으면 이거는 이게 저기 뭐야 6두께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4두께, 5두께, 6두께, 7두께, 8두께예요. 이거 6두께로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헷갈릴 뻔했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6두께로 치셔야 돼요. 6두께로 공을 겨냥하셔서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있으면 숫자가 이렇게 같은 거리가 여기가 6이에요. 정면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 이거는 8분의 7. 맞았어. 큰일 날 뻔했다. 힘 조절 딱 됐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 조절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맞았습니다. 100% 퍼펙트하진 않지만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이제 굉장히 두껍게 쳐야겠죠. 여기가 정면이니까 이 정도면은 한 7.5두께 거의 한 90몇% 이상 공을 공략하셔서 이 공을 치셔야 돼요. 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공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공략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면 6두께로 공을 공략하시면 이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란 공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5두께죠. 5두께.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4두께고 여기가 5두께니까 5두께를 연장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분의 5두께로 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게 때리니까 이 공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8분의 5두께, 그 최적의 두께를 찾아내서 5두께로 공을 공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공을 어떻게 쳤겠어요? 그렇죠. 제가 너는 뭐 감각이 좋아서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두께와 스피드를 최적의 스피드를 찾아서 계속 훈련합니다. 훈련을 해갖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스트로크가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아치는 거예요. 이건 모아치는데 모아치지 않고 맞추는 쪽으로만 집중해버리면 그냥 쳤겠죠. 이렇게 맞춰. 이런 식으로 공이 갔겠죠. 근데 이거 가르쳐주면 뭐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공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공이야. 근데 이거를 알고 만약에 이런 배치에서 야, 이 공을 이렇게 놓고 이걸 5두께를 치면 이 공이 맞아. 그러면 저는 거기에 당점하고 내 스피드와 거기를 생각을 해서 큰 오차가 안 생기게 이 공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우리 시청자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떠한 원칙과 틀 속에서 가르쳐줘야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삼아서 편하게 칠 텐데. 자, 그런데 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이 자, 여기 있으면 6두께고 여기는 45도에 있으면 6두께가 되고 여기 7두께가 되는데 이 공을 모아치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을 모아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 돼요. 우리 하점자분들한테는. 그렇죠? 하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야, 내가 능력이 되면 이 공을 7두께에서 공을 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7두께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선택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 하나를 쳐서 뭔가 훗날을 도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승부를 걸 때, 이런 경우에 승부를 거는 거 어떻게? 이 빨간 공이 코너에서 한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이 한 포인트 절반, 요 정도에 있으면 이 공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만한 공인 거예요. 충분히 거리도 가깝고, 이 정도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 칸 반에서 한 칸 반이 여기니까 이걸 6두께로 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공을 6두께로 치는 거고, 자, 여기가 이 일자 배치인 여기가 8두께가 되고, 그럼 여기는 대충 7두께니까 만약에 여기 있으면 같은 거리를 놓고, 요거는 6두께라고 하시면 돼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으면 6두께로 이 공을 공략해서 공을 치는데 7시간 단점으로 공을 또 7시나 7시간 단점으로 가볍게 놔줍니다. 확실히 조금 멀어지니까 힘 조절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공은 충분히 오죠. 네. 이렇게 있으면 거의 요거는 거의 7두께야. 8분의 7 두께로 공을 공략해서 쳐야 돼. 그렇죠. 8분의 7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해서 이 공을 쳐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나 이거 있잖아. 좀 더 얇게 치면서 강력하게 쳐볼 건데. 좀 더 얇게 치면서 강력하게 딱 끌으려고 해. 이렇게 공을 칠 수 있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구 치면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된다는 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이 공을 좀 더 얇게 치고 이 공을 이렇게 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잘 안 가르칠까요? 바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공을 칠 때, 끌어치기를 할 때, 이 끌어치기에서 제1적구가 쿠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끌어치기 방법으로 공을 치면 이 공이 잘 안 끌려요.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두께를 넉넉하게 썼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공을 쳤을 때 조금 얇게 맞으면, 두껍게 쳐도 이 공이 여기에 딱 맞는 순간에 공에 끌림이 생겨야 되는데 이 공이 쿠션에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튕기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공을 끌어치는 건 같은 각도인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이 공이 더 멀리 있지만 이게 더 쉬운 거야.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이랑 노란 공을 만약에 맞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이쪽에 붙어있는 이 공을 끌어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쿠션의 반발력입니다. 맞으면 곧바로 튕겨서 공이 이렇게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 왜? 쿠션에 반발력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휘어져 오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경로가. 근데 끌어치기 하면 맞고 공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공을 때리면 휘어서 들어오면서 쿠션에 딱 맞으니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빠져요. 이렇게 공이 있을 때 이 공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 있으면 이게 더 쉬운 겁니다. 멀리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을 칠 때는 내 공이 쿠션에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즉 제1격구가 쿠션에 붙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을 얇게 끌어치면 이런 탄력적인 부분이 생겨서 이 공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세게 쳐. 파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두껍게 치시는 그 방법을 쓰시는 게 더 이 공이 정확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인간적인 거를 그만 보여드리고 맞춰야겠죠, 저도.
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죠. 자, 가서 그대로 가요. 거기 가서 당점 정확하게 7시 반이나 7시 정도 당점을 주고 6두께 정도에서 공을 딱 쳤습니다. 힘 조절, 공 맞았어요. 맞았고 힘 조절. 이렇게 있으면 7두께.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 공이 만약에 여러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는 내가 이쪽 공을 치고 싶어요. 이쪽 공을 치고 싶은데 공을 딱 보니까 이게 코너에서 얘 한 포인트, 얘 한 포인트 딱 45도야. 그러면 6두께야. 그렇죠? 아, 요거 6두께로 치시면 됩니다. 더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두께도 아니고 5두께도 아니고 6두께로 그럼 이때는 5시나 4시 반 3팁을 주고 이 공을 공략하면 딱 똑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6두께예요. 6두께고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일직선이면 8두께, 8분의 8 이렇게 있으면 8분의 7두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은 8분의 7두께로 공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두껍게 겨냥해서 8분의 7두께로 딱.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공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떠올려야 돼. 100%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상대편이 쿠션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이 나올 땐 목적구가 이 수구랑 가까운 쪽의 공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제1적구를 선택하는 게. 어떤 공을 먼저 칠까? 현재 같은 건 이 경우에 공이 더 많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 즉 이 제1적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을 끌어치는 확률이 높게 되거든요. 확률이 높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정말 고점자가 되려고 하면 이 공을 계속 쳐서 모으는 훈련 방법을 하셔야 돼요. 6두께로 가서 이 공을 가볍게 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하셔야 내가 공을 좋은 걸 칠 수 있어요. 6두께로 가서 두께 엄청 두꺼워요. 짧게 쉬고 들어가. 그래서 내공과 가까운 쪽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이 거리가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이럴 때는 이 거리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통 이 공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포인트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반 포인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정도 거리에 얘가 있으면 이 공을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공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 포인트 정도 있을 때 이 공을 선택하는 게 좀 좋고요. 이거 이상의 거리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 공을 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 맞추는 게 오는 게 아니라 힘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한 포인트 이상, 한 포인트 반 정도만 딱 떨어져 있어. 아까 처음에 강의했죠? 이 공이 한 포인트 반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 위치가, 얘의 위치가, 이 두 공의 위치가 아니고, 이럴 땐 당연히 저 공을 치셔야 돼요. 여기 쓰나 여기 쓰나 다 이 공을 선택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이다. 이 공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있을수록 저 공을 모아치기는 어렵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공은 모아치기가 좋다. 힘 조절하기가 좋다. 왜? 거리가 가까우면 공이 잘 걸리니까. 끌어치기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공략하시면 힘 조절이나 이런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을 100% 머리를 더 신경 쓰고 더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4구에서 한 방에 끝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정확하게 치는 모아치기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왕 고전자면 뭐 500, 700이면 이 두께를 더 조절해서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공을 쳐갖고 이 원포인트 밑에 내려오는 이 공을 쳐갖고 이렇게 원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훈련을 자꾸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이상이 안 넘어가게. 이 이상이 안 넘어가게 힘 조절을 하시면 아주 멋진 공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공이 나올 때 우리 150, 150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레슨 받는 분들이 150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 힘 조절해라. 쫄지 마라. 당구 치면서 뭘 쪼냐. 그냥 나오면 그냥 들이대라. 들이대서 과감하게 힘 조절하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그렇죠. 이 공이 갔다 올 그 힘을 생각하고 공을 쳐라. 이 공을 맞추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공 맞추려고 해서 무리하게 공을 때리면 내 공에 힘이 실려서 공이 찢어져요. 그래서 항상 공을 모으려고 하면 누구? 이 공은 무조건 맞았다고 100% 생각을 하고 빨간 공을 쳤을 때 제일 벽구가 여기까지 오는 걸 어느 정도를 쳐야 됩니다. 아, 이 정도로 공을 치면 오겠다라는 걸 느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늘상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우리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분명히 강의할 때 항상 요거 한번 쳐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모아치기가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꼭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쳐갖고 이 공을 힘의 감각을 느껴라. 얼마의 힘으로 쳐야 이 공이 이쪽으로 코너로 올 것인가를 늘상 느껴라. 그리고 다시 이 배치에 훈련을 해서 항상 과감하게 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이 공이 가서 오는 힘을 생각하고 쳐야 끌어치기에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끌어치기는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하고 힘 조절을 하셔라. 그래야 공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공이 정말 얇게 쳐야 돼요. 근데 평범하게 때리면 공이 안 모여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얇게 공을 공략해서 이 공이 갔다가 오는 힘을 생각해라. 이 공이 갔다가 오는 그 힘만 생각하면 내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을 비슷하게 끌어서 오기만 하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의 좋은 공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하는 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몇 두께라고요? 그렇죠. 자, 얘도 2포인트도 2포인트다. 그러면 6두께도 쳐라. 6두께. 7시나 7시 반에 6두께. 7시나 7시 반에 6두께로 공을 변화해서 가져가고. 타법이 중요하죠. 이거 엄청난 끌어치기라 생각하잖아요. 아까 우리 150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이 이거 그냥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공이 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힘 조절이고 나발이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 조절이고 나발이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셔야죠. 고전자가 도전하셔야죠. 6두께야. 여기 있으면 7두께야. 꼭 명심하세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4두께. 직각은 4두께, 5두께, 6두께, 7두께, 8두께. 정사각형을 그리셔서 거기에 맞춰서 오시면 아주 멋진 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직각. 이렇게 했을 때 직각.
2분의 1 두께, 4두께죠? 8두께. 정사각형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4두께, 5두께, 6두께, 7두께, 8두께인데, 이 6두께에 있는 위치가, 이 6두께에 있는 위치가 이 거리에서 45도 방향에 있는 이 거리가 된다.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끌고 와도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4두께, 5두께, 여기 있으면 6두께, 여기에 7두께, 8두께 요 개념이다. 그죠? 요 각도를 보시고 내가 몇 두께로 쳐야 되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요 공이 일자가 아닙니다. 일자면 그냥 직접 치셔야 돼요. 이쪽 치기 어려워요. 내 공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 이때 기준을 삼아서 연습을 하시면 아주 멋진 공이 만들어질 거예요. 보시네. 이런 공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이 진짜 실전에서 엄청 많은데 이렇게도 되어 있고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 공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의 패턴으로 공을 칠 수가 있다. 이런 패턴으로 공을 때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4두께, 5두께, 6두께, 7두께, 8두께가 돼서 내가 이렇게 쓰면 5두께, 이렇게 쓰면 6두께, 이렇게 쓰면 7두께, 이렇게 8두께.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공 잘 못 치시죠? 이런 공 쫄죠? 이런 공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칩니까? 요 공 한번 해볼까요? 끝장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현재 5두께예요. 근데 이 공을 이렇게 안 쳐요. 이 공을 이렇게 안 치고 이 공을 치면 이렇게 치요. 그래서 더 여기로 빠져나가죠. 아, 이거 환장하죠. 그쵸? 이거 환장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거 쳐서 이렇게 가려고 한 거야. 사실은 이 공을 치면 더 많이 쳐갖고 이렇게 회전으로 쳐갖고 이렇게 치고 싶은 거야. 근데 요 딱 두께가 이거 5두께란, 이게 6두께란 말이에요, 이 거리가. 그쵸? 여기 있으면 5두께, 6두께, 5두께. 야, 요거 5두께로 이 공을 칠 수가 있다? 요거? 아, 5두께로 그거 치면서 이 공을 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쫄죠? 실전에서 엄청 쪼는 게 바로 이 공이 허공에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공 치기가 어려워. 근데 여기서 왜 실수하냐면 엄청나게 끊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거든, 밀려서. 회전도 많이 주고 쳤는데 이 공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한 그런 케이스야. 좀 과하게 치면 뒤로 빠지고, 과하게 치면 이런 식으로 뒤로, 아니, 맞았네요. 과하게 치면 뒤로 빠지고. 이거 애매한 그런 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형태로. 근데 여기서 지금처럼 간결하게 요 공을 공략하면 이거 어떻게 치지? 이거 5두께로 갖다 놓고 더 이상도 세게 안 쳐야 딱 치면은 우리가 멋진 이런 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외국 선수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이 이렇게 나오면 이 공을 이렇게 얇게 끌어서 잘 안 쳐요. 이런 공을 두껍게 치느라고 회전도 별로 안 줘요. 당점을 보면 회전도 별로 안 주고 거의 제가 얘기한 5시나 4시 반 정도의 당점만 딱 주고 요거 그냥 요렇게 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치기가 허공에 있는 공을 치기가 어려워요.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스트로크 가볍게 딱 요 스트로크로 이 공을 공략해도 충분히 멋진 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요건 6두께야. 요건 6두께야. 딱 가서 45도기 때문에 저쪽 그림으로 딱 봤을 때 6두께 정도 해당이 돼. 그러니까 요런 건 왜 6두께냐?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한 7두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쿠션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은 쿠션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쿠션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공이 이렇게 45도 라인으로 서 있어서 이 공은 6두께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는 공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치시면 괜찮습니다.
6두께를 공을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 요공 아주 좋은 공략 방법. 이거 엄청 어렵죠,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 공 치라고 그러면 쫄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왕쿠션은 치기가 불편한 공이야. 직접 다이렉트로 치거나 또는 어떻게 쳐요? 이쪽 톱쿠션으로 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훈련을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공을 때렸다. 이거 엄청난 실력이죠. 이 공을 겨냥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쳐서 실패를 안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공은 세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은 내가 확실하게 끌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대부분은 이 공을 많이 때리고 도망가고 스피드 조절을 못합니다. 근데 그 훈련 방법을 이용해서 이 공을 때리면 이 공이 두껍게 공을 치면서 회전을 별로 살리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을 때리면 공이 별로 안 도망가요.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는 멋진 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성을 깨. 이런 공이 나왔을 때 과감성으로 이 공을 왕쿠션으로 칠 줄 알아요. 두껍게 안 쳐도 되거든. 직접 안 쳐도 되는 공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직접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 직접 쳐봤자 이 공 아까처럼 얘기하지만 모이지 않는 공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쿠션으로 치면 쫄아서 일로 빠지거나 일로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배칭을 하면 이 공을 치게 된다는 거죠. 직접 쳐봤자 안 모이는데. 근데 왕쿠션이 여기서는 정답이다. 야, 이거 왕쿠션 어렵다. 이건 거의 7두께 정도로. 야, 5시나 4시 반 만점을 주고 7두께 정도로 공을 줘. 그래서 제가 치시는 거를 좀 직접 봐야 여러분들, 저렇게 치네? 이걸 또 느끼해요. 쟤는 왜 이런 공을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저 혼자서 엄청 연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그 타법으로 그대로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그 타법으로 그대로 놓고요. 저도 그대로 적용해요. 딱. 왜냐하면 이게, 저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럽 애들 그 보크라인 치시는, 그 분들, 유럽 선수들 걸 보면서, 저거 혹시 어디 시스템이 있지 않나? 막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뒤져봤는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본 거예요. 혼자서 한번 생각해서, 혼자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 그죠? 며칠 고민하다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했더니, 웬걸? 기가 막힌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이 떨어져 있는 게, 이거 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요거는 대충 여기 맞추면 와. 대충 여기 어디 이렇게 끌어치면 이 공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당구를 좀 더 분석하고, 이거는 어떻게 쳐야 이 공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딱, 요거 딱 그러니까 6두께네. 6두께로 딱 들고 딱 치니까 하나도 무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딱. 아무 문제가 없어. 이는 딱 끝으로만 가서 이렇게 짧게 딱. 공 여기 표면에 이 정도는 공의 4분의 1 정도. 짧은 쿠션에서는 이렇게 짧은 쿠션에서 내가 공을 칠 때는 이 공에 스탑하는 이 부분이 여기서 공을 쳤을 때 이 공 반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공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빠른 속도로 딱 이 정도까지만 살짝 가속하는 느낌으로 딱 끝에 가서 큐를 확 놔버리면 이게 공이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큐를 열심히 생각하고 잘 놨는데 끝에 가서 힘이 하나도 없어. 메가리가 없어. 임팩트가 없다. 그럼 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큐를 더 많이 집어넣거나 팔로우를 하게 되면 그 두께를 쓰게 되면 또 일로 오는 거고. 워낙 두꺼운 두께는. 그래서 일로 빠지느냐 일로 빠지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요 훈련을 두께를 맞춰갖고 딱 이 훈련을 하시면 아주 멋진 공이 나옵니다. 우리 400, 500 치시는 분들 충분히 이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무도 댓글을 안 대세요? 이 댓글을 제가 막아놨나요? 혹시? 하기 싫으신 건가요? 제가 댓글을 막아놨나요?
혹시 누구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죠. 제가 이거 댓글을 다 잘 봐놨나? 한번 해보세요. 요거 아주 멋진 공이에요. 다시 한번. 제 스윙을 큐끝만 한번 보세요. 큐끝만. 딱. 그쵸? 짧은 쿠션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더 줄어요. 이렇게 짧은 쿠션에서는 더 간결하게 모으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맞았어요. 더 잘 치면 좋겠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긴 쿠션 가요. 야, 요거 이렇게. 야, 요거 5두께. 두께상으로는 5두께. 두께상으로는 5두께 이렇게 가서 5두께 정도로만 딱. 예술이죠. 제가 그 전에 이런 영상도 찍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공을 쳤다. 요거 7두께입니다. 딱 나왔어. 요 공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거예요. 7두께 정도로 공을 무리하게 스트로크로 치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스트로크 공이 일로 빠지는 거예요. 짧게 딱 7두께 정도로 딱. 제가 치는 쪽에 집중을 해서 공을 치고 있는데 제가 실패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실패 안 하죠. 실패 안 하고 제가 계속 맞추죠. 이러면 7두께예요, 그렇죠?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소포인트 라인에 있으면 6두께, 여기 있으면 7두께. 여기가 6두께예요. 노란 공이 6두께예요. 이러면 7두께. 이게 두껍게 치는 거죠. 딱.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리야 보면 6두께. 좋아. 6두께만 치시는 거예요. 6두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테크닉을 좀 부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6두께를 치면 이 공이 지금처럼 좀 정면에서 6두께를 때리면 얘가 이 정도 가니까 이 공이 6두께를 때리면 이 정도로 가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공 쪽으로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7두께로 만약에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두께로 치면 이 공이 1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7두께로 치면 흰 공이 맞고 1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7두께로 치면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될까요? 그렇죠. 6시 반 정도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7두께를 치면서 두께를 6시 반 정도, 여기서 6시 반이죠. 6시 반 정도로 가서 공을 더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친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바로 왔죠, 지금. 이거는 7두께 겨냥을 해서 더 두껍게 겨냥을 하면서 이 공을 이렇게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두껍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공에 힘이 다 실리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쳐줄 필요가 있죠. 자, 힘 좀 빼겠습니다. 조금 빼고 7두께로 가서 두껍게 가자. 네. 두껍게 가자. 느리게 쳐야 된다. 힘이 많이 깎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마세이가 나오죠. 마세이를 쳐야 되는데. 마세이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한다고 했죠. 가요.
다시 한번 갑니다. 그죠? 7개. 더 두껍겠지? 7개, 8개. 그건 7개를 쳐. 야, 그래야 인공이 보여. 보이죠? 다시 한번 제가 7개를 한번 쳐볼게요. 7개를 치면 이 정도네. 쉽지 않다. 봅니다. 라인을 정확하게 맞췄죠? 두껍게 때릴 때 조심해야 된다. 더 두껍게 칠 수도 있다. 스탑! 굿! 아이고, 잘 치셨네요. 아주 훌륭한 사고 포객이죠. 진짜 오늘 채팅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보세요? 들리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자, 여러분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파이팅 하세요. 네. 자, 그럼 방송 끄겠습니다. 바이바이. 끕니다. 아이고, 제가 댓글이 안 보이는 상태였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PC에도 이거 엄청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을 안 숨기긴 했나봐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니까.